서울의 밤, 홍대의 좁은 골목에서 기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서의 손끝에서 튕겨져 나온 음들은 거리의 소음마저 삼켜버릴 듯 강렬했다. 그녀는 25세, 반항의 상징처럼 가죽 재킷을 걸치고 무대 위에서 세상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 모두 이 노래를 들어. 민서는 기타를 세게 내리치며 외쳤다. 홍대 거리의 작은 라이브 클럽, 달빛 소나타의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유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시선은 객석 한 구석에 멈췄다. 이하연, 22세, 단정한 흰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홀린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연의 눈빛은 민서의 가슴을 관통했다.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민서는 기타를 치며 무대를 내려다봤다. 하연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엔 숨겨진 갈등이 엿보였다. 그녀는 왜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 민서는 그 순간 자신의 노래가 누군가의 삶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 하연은 서울대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늘 규칙과 기대 속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친구와 함께 들어간 클럽에서 민서의 노래를 들으며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다. 민서의 목소리는 거칠고 자유로웠으며 그녀가 부르는 가사는 하연이 숨겨왔던 감정을 건드렸다. 너도 느껴. 그렇지. 민서가 노래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며 하연에게 다가갔다. 하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민서의 눈빛은 피할 수 없었다. 내 노래, 어땠어? 민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발적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너무 강렬했어요.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민서의 손에 들린 기타와 팔에 새겨진 작은 문신을 보았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끌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클럽 밖 골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하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부모님 집에서 쫓겨났어. 내가 다른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민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하연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다른 길,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삶, 그걸 포기할 수 없었어. 그녀는 하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어떤 삶을 원해? 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서의 질문은 그녀가 평생 외면해왔던 것들을 건드렸다. 하지만 그 순간 하연은 알았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 하연은 민서가 공연하는 클럽으로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민서의 노래를 더 듣고 싶었고 그 눈빛을 다시 보고 싶었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하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다. 또 왔네. 그녀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객석에서 하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서의 공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골목에서 마주했다. 왜 또 왔어? 민서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냥. 내 노래가 좋아서. 하연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걸 알아챘다. 그럼 내일도 와. 내 노래 더 들려줄게. 민서가 하연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짧은 접촉에 하연의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하연은 민서의 자유로운 영혼에 점점 더 끌렸고 민서는 하연의 맑은 눈빛 속에서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만남이 단순히 로맨스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둘 다 직감하고 있었다. 하연의 가정은 그녀가 민서와 가까워지는 걸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민서의 과거에는 그녀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로 향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하연은 매일 밤 홍대에 있는 달빛 소나타로 향했다. 민서의 공연은 그녀에게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민서가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할 때 하연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을 보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 뒤엔 민서가 감추고 있는 상처가 있었다. 한 번은 공연이 끝난 후 민서가 하연을 클럽 뒤편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하연은 민서가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서도 빛난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서 씨,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민서의 삶이 궁금했다. 민서의 미소가 살짝 흐려졌다. 자유. 그건 그냥 겉모습일 뿐이야.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19살 때 부모님이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그 후로 집에서 쫓겨났지? 지금은 이 기타 하나로 살아. 하연은 숨을 멈췄다. 민서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럼 외롭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들어 하연을 바라봤다.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내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 너처럼 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연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다. 민서의 말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졌다. 그날 밤 하연은 집으로 돌아오며 민서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부모님은 하연이 돌바른 삶을 살길 바랐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언젠가는 제대로 된 결혼. 하지만 하연은 점점 더 그 길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며칠 뒤 하연은 민서의 공연에 다시 갔다. 이번엔 민서가 새로운 곡을 불렀다. 가사는 사랑과 자유,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연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고였다. 민서의 목소리는 그녀의 억눌린 감정을 꺼내주는 열쇠 같았다. 공연이 끝난 후 민서는 하연에게 다가왔다. 오늘 좀 이상했어? 눈물 흘렸지? 민서가 부드럽게 물었다. 하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냥 내 노래가 너무 예뻐서. 민서는 하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울고 싶을 땐 울어.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하연은 그 순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하연은 민서와 함께 홍대의 거리를 걸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자신의 꿈 언젠가 큰 무대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 말했다. 하연은 자신이 문예 창작을 공부하며 소설을 쓰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다. 그럼 우리 꿈을 같이 이뤄볼까? 민서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연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연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천마라는 이름이 떴다. 하연은 전화를 받으며 민서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하연아, 어디야?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안 되지.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하연은 민서를 힐끗 보며 전화를 끊었다. 미안해.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내일 또 봐. 그녀는 하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지만 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다. 민서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녀를 자유롭게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 그녀를 옥죄었다. 하연의 일상은 점점 더 민서와 얽혔다. 그녀는 낮에는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밤에는 민서의 공연을 보러 갔다.
민서의 노래는 하연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뒤덮였다. 하연의 부모님은 그녀가 자주 늦게 들어오는 걸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하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그녀를 불렀다. 하연아,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공부하다가요. 하연은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민서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었다. 공부. 밤늦게까지? 하연아, 너 서울대 다니는 거 자랑스러워. 실망시키지 마. 아버지의 말은 무거웠다. 하연은 고개를 숙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민서의 노래를 떠올렸다. 그 노래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한편 민서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홍대의 작은 클럽에서 공연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민서의 전 연인 지수 28세의 한국인 여성과 다시 그녀의 삶에 나타났다. 지수는 민서가 과거에 사랑했지만 그녀를 배신했던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민서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수가 클럽에 나타났다. 민서야, 오랜만이야. 이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뭐야, 갑자기 왜 온 거야? 민서가 차갑게 물었다.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지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민서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하연은 민서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지수를 발견했다. 민서와 지수가 무대 뒤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본 하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연이 끝난 후 하연은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저 사람 누구야?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지수. 예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민서가 지수와 다시 얽히는 걸 상상하자 가슴이 아팠다. 걱정 마, 그건 끝난 일이야. 민서가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하연은 민서의 눈빛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었다. 그날 밤, 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와의 시간을 떠올리며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고민했다. 민서는 그녀에게 자유를 가르쳐줬지만 그 자유를 위해 그녀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하연은 민서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서가 하연을 한강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다. 여기,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주 와. 민서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연은 민서의 옆에 앉아 조용히 강물을 바라봤다. 민서 씨, 나 요즘 자꾸 너 생각나. 하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놀란 듯 하연을 바라봤다. 하연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자연스럽게 하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물 위로 비친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하연은 민서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감정을 읽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수가 다시 민서의 삶에 끼어들었다. 지수는 민서에게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흔들었다. 민서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지수의 말은 달콤했지만 민서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다. 하연은 지수의 존재를 알면서도 민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민서의 공연에 더 자주 가고 민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싶었다. 하지만 지수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어느 날 하연은 민서와 함께 홍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간을 보냈다. 민서는 새로운 곡을 쓰고 있었고 하연은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봤다. 이 곡, 너한테 영감 받은 거야,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하연의 심장이 뛰었다. 나. 정말. 응, 내 눈빛, 내가 말하지 않는 감정들. 그게 다 이 곡에 녹아 있어. 민서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하연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렸다. 지수가 들어왔다. 민서, 나 좀 봐.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하연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서는 지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수, 이제 그만해. 지수는 하연을 힐끗 보며 말했다. 이게 뭐야? 새 여자친구야. 그녀의 말은 독이 묻어 있었다. 하연은 가슴이 아팠지만 민서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하연은 그냥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너랑은 이제 아무 관계도 없어.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다. 하지만 하연은 불안했다. 그녀는 민서의 과거가 자신들의 미래를 위협할까 두려웠다. 하연은 민서와의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했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의 미래를 통제하려 했고, 하연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릴 용기가 없었다. 어느 날, 하연은 민서와 함께 한강에서 밤을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민서야, 너 좋아해. 하연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서는 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하연아. 그녀는 하연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상은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하연의 부모님이 그녀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연의 어머니는 그녀의 전화 기록을 확인하고 민서와의 빈번한 연락을 발견했다. 하연아, 이 민서라는 애는 누구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다. 하연은 당황하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요했다. 너,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내 미래 망치고 싶어? 하연은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그녀는 민서를 사랑했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민서는 지수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지수는 민서에게 계속 연락하며 그녀를 흔들었다. 민서야, 나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의 말은 민서의 상처를 건드렸다. 민서는 하연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수는 내가 약했던 시절의 나를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하연. 하연은 민서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너 원해. 하지만 나 무서워. 민서는 하연을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앞길은 험난했다. 하연의 부모님은 그녀를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지수는 민서의 공연장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다. 하연과 민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하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님에게 민서에 대해 털어놓았다. 엄마, 아빠. 저 민서를 사랑해요. 그 말은 집안을 뒤흔들었다. 하연의 어머니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정신 나간 거야. 아버지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하연은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나 부모님한테 말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하연아,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민서는 하연을 위로하기 위해 새로운 곡을 썼다. 그 곡은 두 사람의 사랑과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서는 하연을 초대해 그 곡을 처음으로 들려주었다. 이거, 우리 이야기야. 민서가 노래를 부르며 하연을 바라봤다.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민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수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민서의 공연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민서, 너희 애 때문에 나버린 거야. 지수는 하연을 노려보며 말했다. 하연은 두려웠지만 민서의 곁에 섰다. 지수 씨, 민서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지수는 결국 물러났지만 그녀의 존재는 민서와 하연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연은 자신의 가족과도 민서의 과거와도 싸워야 했다. 민서와 하연은 서로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 하연은 부모님과 다시 대화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 민서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연의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녀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연아,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민서는 지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지수, 너와의 시간은 소중했지만 이제 내 미래는 하연이야. 민서의 말은 단호했다. 몇 달 후, 민서는 홍대에서 가장 큰 클럽에서 공연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그 무대에서 하연을 위해 쓴 곡을 불렀다. 하연은 객석에서 민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의 노래는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민서는 하연을 무대 위로 불렀다. 이 사람, 내 모든 영감이야. 민서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연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도 내 영감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민서와 하연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하연에게 기타를 건넸다. 이제 너도 내 노래를 써봐. 민서가 웃으며 말했다. 하연은 기타를 받아들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서와 하연은 서로의 곁에서 자신들의 노래를 계속 써 내려갔다.